안녕하세요. 주식가복입니다. 코스피 참 좀 그렇죠. 입에서 욕이 올라옵니다 지금. 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환율, 달러 원, 달러 위안, 달러 엔, 그 다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그 다음 S&P VX 달러 지수, 이거를 계속 봐야 됩니다.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자, 방송전자의 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화가 지금 안 빠지죠. 금리가 안 빠지고 달러 지수가 올라가고, 결코 외국인은 일단 접어들더라도 기관 검토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 얘들은 ETF 펀드에 다 몰려가 있어요.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 매도에 따라가 종목 매수 매도가 연결되어 있어. 그럼 선물 빠지면 ETF 빠지고, ETF 빠지면 종목 빠지고, 이렇게 그냥 도미노식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정신 나가지 않은 펀드나 검투 기관들은 안 들어옵니다. 빠져야 되겠죠. 근데 빠지려고 타이밍을 잡고 한번 슈팅을 주고 했는데, 또 사우디에서 지랄을 트는 바람에 유가가 또 올라가니 유가 영향보이 다시 환율 튀고 다시 거꾸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가 영향 갑작스럽게 감산 발표하고 트는 바람에 항공주들이 쭉 빠졌습니다. 그것도 다시 돌아오겠죠.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니까 그 점 또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언제쯤 이게 돌아갈 건가, 빠질 건가. 어떨 때는 환율이 90불일 때도 치고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주식들이. 근데 그때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 우상향을 하고 위로 쳐 올라갈 때는 모든 것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고, 엇박자가 나면은 그 빈틈에 선물을 때리고 매수를 때리고 종목을 때려서 지수를 끄집어내리고 종목의 주가들을 하방으로 흘려내립니다. 네? 또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수익을 보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우수한 종목 저평가 아니면은 바닥인 주식을 모아가는 자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단타 종목이 많이 논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단타 종목이 많이 노는 건 사고 상황이 반전이 반드시 됩니다. 또 계속 이렇지는 않아요. 반전은 반드시 옵니다. 어떤 이유를 핑계를 가진 어찌됐든 간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주식은 내려서 벌어먹는 놈하고 올려서 벌어먹는 놈의 파워게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없어요. 네, 그 점을 보시고 지금 빠져있는 종목들은 매수하셔서 기다리시면 다시 수익 봅니다. 특이게 데이 트레이딩은 건물, 정말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 마시고, 종목 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짧게는 한 1,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보면 수익이 10% 이상 나올 주식들은 지금 늘렸습니다. 늘렸으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아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보시고 유심히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설명도 듣고 하셔서 관심이 있다면 조금 매수하시더라도 수익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봅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듯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나스닥이 빠진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점차적으로 미국의 지수에서 벗어날 겁니다. 아시아 증시는, 특히 한국은. 그러고 오늘 방송전자에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또 이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한국 주식이, 증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명합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전 세계 이 주식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나 개인도 비롯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바로 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계 10대 무역국에다가 우리는 수출을 묶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잘 아시겠지만 유럽, 미주, 아시아, 대한민국 수출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의 이 바로미터를 보고 투자와 포트폴리오를 짜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많고 특히 홍콩, 싱가포르 쪽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좀 빠지면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많이 빠지고 좀 그럴 경우가 많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보시고 다시 간단 명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환율이 빠져야 됩니다. 환율이 빠지고 미국 금리가 최소한 4.1 미만으로 빠지면서 공포지수가 102, 101 정도까지 빠지면은 나스닥이 어떻게 돌아가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더라도 검투 기관들은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ETF가 올라간다는 거겠죠. 각 산업군 ETF들이 이런 걸 참조하셔서 안 빠지고 환율이 올라가 있네. 그러면 종목 매수하지 마십시오. 종목을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빠지는 타이밍은 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뭐를 보시면 되느냐니 딱 한 가지만 먼저 보세요. 달러의 원이 상하폭이 최소한 10원 이상 아래로 흔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331원인데 이게 갑자기 1222원, 오늘 저녁 때 1220, 내일 아침까지 해가 한 10원 정도의 갭이 생긴다면 아침장에 반응합니다. 바로 기관 검토들이 매수 들어와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옳거니 하는 생각이 또 들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도드려 했네요. 아직 제가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이 만약에 반등이 안 논다면 지수와 코스피 지수와 상관없이 반등이 안 논다면은 이건 수급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슈는 끝났어요. 현재 이슈는 끝났습니다. 수급적인 문제 플러스 3분기 가이던스입니다. 보시고 팔 만큼 팔았는데 내일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1, 2%라도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9월달 행보가 길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 이 점 참고하시고 팔 만큼 팔았는데 적어도 내일 정도는 반응이 와야 됩니다. 내일 정도는 딱 반응이 와야 됩니다. 아마 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수급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캔들상으로도 그렇고 내일 다시 어제 종가 기준까지 밀어 올리든지 아니면 시그널이 십자 양봉이라도 서면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 이렇게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내년도 원자력은 내년은 좋습니다. 현재 계속 한전기술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한전기술이 이 지랄 하는 바람에 사실은 두빌이 피해를 봤습니다. 왜 이런 새끼들이 블록딜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아무리 한전의 재무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이러니 또 제가 욕을 한마디 하면 HM도 이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HM도 한전기술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 아닙니까? 빙신들아. 그걸 하려 그러면 좀 잘 알아보고 하든지, 상황 안 좋은 데다가 뭔 블록딜에다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누굴 자주 보고 소도 비빌 언덕을 비비는 거지. 지금 이 한국 정시에 이 꼬라지에 지금 블록딜 하려고. 아우 돌대가리 새끼들.
그 때문에 지금 두빌에 사실은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한번 슈팅하고 올라갔어야 돼요. 이때 딱 슈팅 나오고 이때 이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때 8월 말에. 아휴, 답답다. 그래서 한전기술이 안 움직이면은 두빌이 안 움직인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전기술이 그 악재 때문에 두빌이 영향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다시 반등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전기술도 그렇고 두산 에너지도 그렇고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률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HMM, 오늘도 한번 윗꼬라대로 또 똥침 쏘기 시작하는데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러고 어떤 근거에서 당신은 25,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또 제 단체 톡방에 한 분이 전환 사치 때문에 또 말씀하시는데, 공시는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저 전환 사치한다고 누구도 바라진 않았지만, 이거 또 돌대가리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돌대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스톤 헤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예, 참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스톤 헤드지만 그나마 저것들도 봉급받고 복지 부동을 하지만 일을 해야 되니 전화사치 공시는 때렸고, 거기 따라가 지금 세계 업체가 들어와서 딜을 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5조는 현재 나와 있는 약 2억만 주, 36%인지 38%의 지분에 대한 2억만 주, 2억만 주에 대한 5조지, 전체 전환되어 나오는 2억만 주에 대해 플러스 4억만 주에 대한 5조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있겠죠. 2억만 주에 대한 5조 이상을 써냈다는 거 플러스 전환돼서 나올 주식은 현재 계산상으로 말씀드리면 2억만 주는 대충 5조 이상 써내면 25,000원, 주당 25,000원 경영 프리미엄까지 계산했을 때, 그러면 다시 나와야 될 2억만 주는 25,000원은 아닙니다. 제 경험과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분명히 할인을 받아요. 예, 보통 할인을 하면은 단가가 센 주가는 할인율이 6%, 10% 미만이지만 단가가 싼 거는 할인율이 더 적용하는 것 같은데, 심할 때는 20, 30%씩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되어 나올 주식과 전환되지 않은 현재 갖고 있는 지분에 따르는 주식의 단가는 틀리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가를 맞추면은 대충 제가 볼 때는 2만원 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25,000원과 2만원 선 정도면은 2만 2,500원 되겠네요. 네. 그래 보시는 거지. 이거는 추정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매매 계약서를 본 것도 아니고, 예,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뉴스에서 놓은 거에 대한 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5조 이상을 써냈다는 건 현재 발행된 4억 9,800, 약 4억 9,800만 주에 38%, 37% 그렇죠. 38% 정도 되겠네요. 그 2억만 주에 대한 5조고, 그 다음 전환되어 놓아야 될 주식에 대한 단가는 협상입니다. 지금 협상하고 있어요. 얼마에 할지. 아마 그것도 100% 다 인수할지 아니면은 지분 참여로 돌아갈지, 요거는 저것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은 좀 틀려지겠지만, 현재 이 가격은 계속 저평가라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3, 4일 됐잖아요. 그죠? 네, 그거보다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번 금요일 SCFI 지수를 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2%에 대한 반영은 아직 안 받았어요.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현재 자전거래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건 자전거래입니다. 지수에 따라서 그냥 흘러내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니까 우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닥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고 막 골치 아프고 한두 달 더 차고 간다 생각하실 분들은 뭐 매집 하시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자리를 안 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실 거고, 또 제가 이 처음에 말씀드리면은 어찌됐든 다음 주 목요일 이제는 반드시 저는 슈팅 한번 놓는다고 생각하니까 수급적인 차원에서라도 한번 슈팅이 놓아야 될 자리니까 단기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유심히 또 한번 보시고 욕심을 부리낼 자리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저는 오늘 삼성중공업을 좀 들어갔었는데 들어간 가격은 8,320원입니다. 8,320원에 들어갔는데 오늘 좀 빠지게 돼요. 이게 또 수급이겠죠. 근데 계속 이렇게 흔드는데 뭐 단기적으로 저는 슈팅이 놓을 거라 생각하고 좀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뭐 내가 또 보고 정리했으면 정리하고, 저도 지금 단타를 한번 치고 다녀도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 이제 뭐 당분간 단타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삼성종목 좀 담아봤습니다. 담아본 이유는 단타입니다. 그냥 차트를 보고 수급 보고 들어왔는데 오늘 슈팅이 딱 놓더라고요. 그래서 딱 놓을 줄 알았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확 밀려버리니까 결국은 외국인 기관 오늘 다 팔았습니다.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샀는데 기관은 더 팔았죠. 이거는 ETF입니다. 산업군 ETF 때문에 ETF에 빠지면은 기관은 자동으로 기계가 뺍니다. 그래서 투매도 아니고 자동으로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본 거니까 뭐 별 걱정은 안 하고 있지만, 일단은 내일은 좀 한 3일 빠졌으면은 한 이틀 빠졌으면 내일은 좀 반등하지 않겠나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가져보고 내일 한번 감망해 보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선박도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약 한 10개월, 8개월에서 10개월은 제가 볼 때는 중공업, 원자력, 친환경, 플러스 반도체, 이게 끌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은 제뿐만 아니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현재 워낙 시장이 개사반입니다. 개사반이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완전히 지금 양아치 수준입니다. 양아치 수준. 이, 시장통입니다. 그냥 시장통이라 생각하시고 슈퍼나 마트가 아닙니다. 아니고 완전 난전 시장 바닥에 정말 바닥에 잡탕들만 굴러 다니는 그런 정시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시총이 뭐 몇천억 밖에 안 되는 회사가 막 성장만 바라보고 수조를 바라보고 막 상한가 치고 이러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주식을 쳐다도 안 보지만 결국은 2차 전지주 오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몰라 뭐 또 아니면 뭐라는 투자가 아니고 뭐 투기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제 방송을 듣지도 않겠지만 제발 제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그리고 주식을 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크게 예상은 아니고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고 그나마 주식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건 제 결론이고 지론이기 때문에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 그래서 삼성중공업 자리는 좋습니다.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는 좋고 보시면은 다시 한번 바운딩 할 수 있는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뭐 길게 본다면 이것도 반드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건 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대환유화 오늘 좀 액티비티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잘 아시겠지만 오전 장중에 2포인트까지 빠졌죠. 빠졌다 저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이슈몰이에 걸린 것 같아요. 네. 이슈몰이에 걸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어제 또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회사가 재무가 좋아요. 재무가 좋다 보니까 원자재를 좀 환율이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질 때 좀 싸게 원자재를 좀 많이 재고를 사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고분에 따라가 분위기 타고 지금
중국이나 미국 쪽,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 그러는 제가 2분기 올해 이 대환유화를 제가 6월달부터 방송을 계속 했었는데, 그때부터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분기 흑자 가능성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매집꾼들이 계속 쭉쭉 계단식 스텝 바이 스텝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래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는 게 좀 불안하지만은, 불안하면서도 끄집고 올라갑니다. 이게 결국은 전 고점을 뚫었어요. 뚫고 오늘 침을 바르고 내려왔는데, 이럴 경우 미친놈이 아닌 이상은 다음 단계인 요 단계에 한번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트상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142,500원 언제 뚫느냐, 142,500원 언제 뚫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42,100원에서 찍고 내려왔잖아요. 다시 한번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바닥에서 최고 매도의 유혹을 많이 느끼는 게 40%선입니다. 40%선. 현재 바닥에서 30%선 지금 바닥에서 약 30% 올라왔으니까, 만약에 내일 슈팅이 최소한 5%에서 10% 사이 슈팅이 나오면은 비중 50% 축소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50%는 가져가고 50%는 수익을 보시고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제 지인들, 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주식을 1000단위 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도와 매수의 수량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축소를 좀 하셔서 물량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내시는 게 아마 수익률도 그렇고 내상도 그렇게 입지 않고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 142,500원을 뚫리면 슈팅은 놓을 겁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 제가 말씀드린 15, 6만원, 16, 7만원대 여기까지는 아마 한번 치고 빠지도 빠지지 그냥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요렇게까지 의미가 없습니다. 모르죠. 갑자기 내일 유가가 막 60불, 70불까지 떨어진다면 또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유가가 그렇게 쉽게 빠지진 않겠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그래 바보도 아니고 유가를 이 정도까지 감산해가 끄집어 올렸을 때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짧게는 2주, 한 달은 이 유가가 지금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그래서 코스피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심하게 우상향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점을 언제 보냐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하방이냐 상방이냐 결정날 것 같습니다. 자, 대환유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조정을, 오늘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오늘 또 치고 올라가서 좀 걱정스럽다마는 조정을 한번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목표 주가는 저는 16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16만원, 15만원 좀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분명히 증권사 목표가 수중치가 또 놓을 겁니다. 18만원, 20만원. 이럴 때 슈팅 놓을 때는 다 털어버려야 돼요. 일단은 털고 보는 겁니다. 수익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닥에서 40%가 가장 매도를 할 유혹을 많이 느끼는 자리에 온다는 거. 아직 약 10% 정도 남았다는 거. 플러스 142,500원이 뚫리면 슈팅이 놓을 거라는 거. 플러스 그럴 경우에는 50% 정도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수익성이 더 좋다는 거. 그 다음에 142,500원의 슈팅이 놓을 때는 반드시 증권사 목표 주가가 수정이 놓을 겁니다. 요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대한항공, 저는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 추천, 저도 갖고 있으니까 매수 추천하고 저는 더 사모으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유는 있어요. 이
유가가 이렇게 하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돌려서 말씀드리지만은 짧게는 2주, 아마 이번 달 또 지나면 유가 또 빠집니다. 미국이 감안해서 또 미국 전략 물자를 푼다 그러면은 또 빠져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려면은 이 또 미국의 저기 석유 비축물 이거 나오는 지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충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마 9월달 금리 동결 9월 20일 날 하죠. 금리 동결 하면서 다시 인플레 압박이 나온다면은 유가가 안 빠지면 미국 전략 물자 풀 거예요. 그럼 또 주가 또 유가 훅 빠집니다. 예, 그런 까지 했을 때 대환유화를 유심히 보시고 대한항공도 그래 보시면은 지금 현재 모아가는 자리 오늘 내일 단타로 수익을 볼 자리는 아니지만은 제가 목표 주가에 대한항공은 24,500원 이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 10% 정도 나옵니다. 매달 10%만 하더라도 1년에 12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안하게 보십시오. 자, 오늘 또 설명은 대충 다 드린 것 같은데 달러도 고만고만 나스닥도 나스닥이 좀 빠지네요. 현재 나스닥이 약 0.75 빠졌습니다. 이 유가입니다. 유가 때문에 그래요. 유가 때문에. 근데 아마 또 이래 보면은 미국이 인플레 압박을 또 보기 때문에 또 미국이 이래 가만히 보진 않습니다. 이거 보다가 아마 전략 물자 푼다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다시 한번 내리 꽂을 것 같은데 내일의 감정 포인트는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안 빠지네요. 유가가 지금 계속 WTI 유가가 지금 86불 정도를 계속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대환유화 또 다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랬지만 외국인을 보시면 외국인은 간막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뺐어요. 안 빼고 기관 검토가 뺐는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내일 목요일 모레 금요일 빼고 나면은 옵션 만기는 다음 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일 정도 돼서는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빼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열어보시고 내일은 오늘 나스닥이 빠지든 지랄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환율과 내일 아침 동시호가에 금투 기관들이 얼만큼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러려고 그러면 다시 또 역으로 선물을 또 보아야 되죠. 제가 마지막 방송 마지막에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기간 검투가 이 지랄병 하기 좋게 만들어낸 게 위클리 옵션을 선물이 15분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9시 땡 하고 선물이고 종목이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15분 전부터 시작하게 만들어 놓으니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그렇죠? 선물에서 빼면은 9시 동시에 시작해서 프로그램 매도부터 먼저 나와버려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 시국에 이 환경에 맞지 않다 그러면은 좀 유보를 하든지 어느 정도 좀 기반을 다지고 해야죠. 도대체 이 정부는 뭐 하는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국은행 이 총재만 참 고분분투하는 것 같아요. 15분 앞당겨서 그냥 프로그램 아니 선물 매도 땅 때려 뿌리면은 하방 때려 뿌리면은 아침 동시호가부터 그냥 프로그램 매도부터 먼저 나와버립니다. 어떤 종목이든 특별하게 어떤 종목이요? 코스피 200 왜? ETF가 거기에 다 몰려가 있으니까 얼마나 일하기 좋고 빼먹기 좋아요. 또 올해 방송 말미에 푸념만 했습니다. 자, 각 종목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따라 사신 분들, 오늘 방송 깊이 한번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시간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선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